죽은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요. 분명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꿈속에서는 살아 계셨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고 뒤돌아보면서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너무 선명해서 너무 따뜻해서 잠에서 깬 뒤에도 한동안 이불 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진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건 실제로 한 시청자가 보내온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꿈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임사 체험자들도 죽은 가족을 만났다고 말해요. 심장이 멈추고 의식이 사라지고 그 너머에서 먼저 떠난 가족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꿈에서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똑같이 죽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어떤 만남은 꿈이고 어떤 만남은 진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익숙하고 당연했던 일상들의 물음표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채널 왜 그럴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우아한 품위와 인격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거나 언젠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꿈에서 죽은 가족을 만나는 것과 임사체험에서 만나는 것, 이 두 경험은 정말 같은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죽음 그리고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먼저 꿈에서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경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고인 방문 꿈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꿈과는 좀 달라요. 보통 꿈은 깨고 나면 흐릿해지잖아요. 장면이 뒤죽박죽이고 논리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져요. 그런데 고인 방문 꿈은 달라요. 깨고 나서도 장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남아있고 몇 년이 지나도 그때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떠올라요. 잠깐 여기서 멈춰볼게요. 이 선명함이라는 특징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임사체험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등장하거든요. 이 선명함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 중 하나예요. 고인 방문 꿈을 연구한 캐나다 트렌 대학의 심리학자 조슈아 블랙 박사는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이런 꿈을 경험한 사람 76명을 심층 인터뷰했어요. 그 결과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첫째, 꿈속의 고인은 거의 항상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투병 중이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둘째, 고인은 대부분 말없이 미소만 짓거나 아주 짧은 한마디만 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셋째, 꿈에서 깨어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픔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어요. 마치 진짜 작별 인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과학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꿈은 REM 수면 단계에서 주로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뇌의 편도체, 그러니까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반면에 전두엽,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은 활동이 크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감정은 엄청나게 강렬한데 이건 말이 안 돼라는 논리적 필터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엄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도 꿈속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연구자 디어드리 베럭 박사는 이렇게 설명해요. 고인 방문 꿈은 뇌가 해결되지 않은 애도 과정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무의식이 만들어낸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위로의 형태죠. 정리하면 이래요. 꿈에서 죽은 가족을 만나는 경험은 감정적으로는 매우 강렬하고 위로의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뇌가 만들어낸 내면의 경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깨어난 뒤에 꿈이었구나라고 인식하죠. 아무리 선명해도 그건 꿈이었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임사체험에서 죽은 가족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에요. 꿈 같았다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보다 더 실제했다고 말하거든요. 미국의 심장외과 의사였던 에벤 알렉산더 박사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2008년 그는 세균성 수막염으로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뇌의 대뇌 피질이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였죠. 의학적으로 보면 꿈을 꿀 수 있는 뇌의 영역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7일 동안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나는 어두운 공간에 있었어요. 축축하고 답답한 마치 땅속 같은 곳이었죠.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위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하얗고 따뜻한, 그런데 눈이 부시지 않는 빛이었어요. 그 빛을 따라 올라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잠깐 여기서 또 멈춰볼게요. 에벤 알렉산더는 뇌과학자예요. 그것도 하버드 의대 출신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대뇌 피질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꿈을 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뇌과학자 본인이 자기 경험을 꿈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세계에서 만난 존재가 있었어요. 나비 날개 위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말이 아니라 의식 자체로 전해지는 소통이었죠.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해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어요. 에벤 알렉산더는 입양하였거든요. 생물학적 가족을 몰랐어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생물학적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누나의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 속 여성은 그가 저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존재였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얼굴조차 몰랐던 친누나를.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꿈에서 고인을 만나는 경험과 비교해 볼게요. 꿈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뇌의 기억 저장소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거죠. 엄마의 얼굴, 할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손. 전부 우리가 이미 저장해둔 기억이에요. 하지만 에벤 알렉산더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뇌의 기억 저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을 말이에요. 혹시 잠들기 전에 돌아가신 분을 떠올려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날 밤 그분이 꿈에 나타난 적은요? 우리는 보통 내가 많이 생각해서 꿈에 나온 거야 라고 설명해요. 실제로 뇌과학도 그렇게 설명하고요. 낮 동안의 감정적 잔여물이 수면 중에 재처리되면서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임사체험에서의 만남은 이 설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2015년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의학과에서 연구된 케이스예요. 4살 남자아이가 심장 수술 중 임사체험을 했어요. 아이는 수술 후 깨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거기서 삼촌을 만났어. 삼촌이 나한테 돌아가라고 했어. 문제는 이 아이에게 삼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이가 아는 삼촌은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하기 2년 전에 유산한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어요. 4살 아이는 자기가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형을 만났던 거예요. 이걸 내가 만들어낸 꿈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임사체험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두 경험의 질감 차이예요. 꿈에서의 만남과 임사체험에서의 만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 차이는 소통의 방식이에요. 꿈에서 고인은 대부분 말을 해요. 익숙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말투로요. 하지만 임사체험에서 만난 존재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데 메시지가 전달돼요. 체험자들은 이걸 텔레파시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생각 자체가 직접 전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요.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 없는 의식과 의식의 직접 연결. 두 번째 차이는 현실감의 강도예요. 꿈에서 고인을 만나면 아무리 선명해도 깨어난 뒤에 꿈이었구나라는 인식이 와요. 슬프지만 현실로 돌아와요. 하지만 임사체험자들은 정반대예요. 돌아온 뒤에 오히려 여기가 꿈 같다고 말해요. 저편에서의 경험이 너무 실제적이어서 현실 세계가 오히려 희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의미심장한 역전이에요. 세 번째 차이는 만남의 대상이에요. 꿈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기억 속에 있는 사람만 나타나요. 하지만 임사체험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돼요. 에벤 알렉산더의 친누나처럼 4살 아이의 형처럼요. 네 번째 차이는 경험 이후의 변화예요. 꿈에서 고인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애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 슬픔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지는 않아요. 반면 임사체험에서 죽은 가족을 만난 사람들은 삶 자체가 바뀌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사랑만이 진짜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이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존재 전체의 전환이에요. 그럼 뇌과학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명쾌한 답은 없어요. 2023년에 발표된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는 심장이 멈춘 직후 뇌에서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감마파는 각성 상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 활동과 연관된 뇌파예요. 연구진은 죽어가는 뇌가 마지막으로 의식의 불꽃을 태우는 것이라고 해석했죠. 이 설명을 받아들이면 임사체험은 죽어가는 뇌의 마지막 발화가 만들어낸 극도로 생생한 환각이 돼요. 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설명으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나는 현상은 설명이 안 돼요. 뇌에 저장되지 않은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현재의 신경과학에는 답이 없어요.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뇌를 통해 필터링 되는 것이라고. 마치 라디오가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악을 수신하는 것처럼 뇌는 의식을 생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식을 수신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뇌가 꺼졌을 때 오히려 필터가 사라지면서 더 넓은 의식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죽은 가족을 진짜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두 경험 모두 인간에게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꿈에서 죽은 가족을 만나는 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랑이 만들어낸 선물이에요. 뇌가 만든 것이든 아니든 그 순간의 따뜻함은 진짜예요. 그리고 임사체험에서의 만남은 인간의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 꿈에서 먼저 떠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위로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당신을 찾아온 걸까요?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은 혹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무언가의 입구는 아닐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또 다른 일상 속에 숨겨진 모든 물음표가 짜릿한 느낌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함과 호기심의 대명사 왜 이럴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